우리의 첫 번째 의뢰는 말이지, 사람을 찾는 의뢰야. 전투를 하거나 공동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전혀 위험하지 않지. 두 사람의 실력을 알아보기에 딱 적당한 것 같아. 솔직히 이 의뢰 그냥 숫자 채우려고 고른 거죠? 그럴 리가. 부디 오해하지 말아줄래? 두 사람의 공동 탐색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야. 그건 로프꾼의 필수 과목이니까. 하지만 사람마다 가진 능력이 다르잖아. 그게 바로 이 의뢰를 너희에게 추천한 이유야. 솔직히 말할게,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가 너무 적은 데다 그마저도 상당히 불안전해. 그렇게 의뢰를 완수하는 효율을 통해 더욱 직관적으로 두 사람의 정보 수집이나 사소한 정보를 캐치하는 감각, 그리고 교섭 능력을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우수한 로프꾼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이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의뢰를 안 받기도 뭐하네요. 구체적인 의뢰 내용이 뭐예요? 이게 의뢰인이 제공한 단서야. 이 외에 다른 정보는 없지. 사진 속 이 여성이 우리가 이번에 찾아야 할 대상이야. 사진 한 장뿐이라 단서가 너무 적은데요. 의뢰인도 이분의 성함이나 직업, 활동 반경 같은 건 모르는 건가요? 또 이 하모니카랑 악보는 뭐죠? 의뢰인이 아는 건 이 정도가 다인가 봐. 뭐 말하기 싫은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뢰인이 그러더라. 만약 의뢰를 하다 막히면 악보에 적힌 곡을 하모니카로 불어보래. 그럼 이 의뢰는 너희에게 맡기고 난 이만 가볼게. 새로운 정보라도 찾으면 언제든지 녹록으로 연락해. 단서라곤 사진 한 장이랑 악보뿐이라 사막에서 바늘 찾기네. 벨,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오빠, 엘피스 항구로 가서 한번 찾아볼까? 눈을 가린 여자라면 전에 항구에 갔을 때 본 적 있는 것 같아. 기억나? 그날 내가 기분이 별로라 같이 바다 보러 갔었잖아. 거기서 감자튀김도 샀는데 오빠가 눈 가리개 쓴 사람을 하도 열심히 보느라 갈매기한테 뺏긴 그날. 말투에서 화가 묻어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생각났어. 확실히 사진 속 여자분이랑 닮았던 것 같네. 그때는 그냥 궁금해서 쳐다본 거고 별다른 뜻은 없었어. 다음번엔 손에 든 물건을 잘 챙길게. 아무튼 네 덕분에 실마리를 찾았네. 지금 바로 항구로 가보자.
사진 속 여성분의 단서는 없었어. 벨, 네 쪽은 어땠어? 항구에만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그래도 기왕 왔으니까 하모니카나 한번 불어볼까?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집에 가기 전에 감자튀김 사주는 거 잊지 마. 알겠어. 근데 벨, 하모니카는 네가 불면 안 될까? 뭔가 색다를 것 같아. 한번 들어보고 싶네. 그게 뭐야? 미리 말해두는데 어떻게 될지 난 모른다. 뭐랄까. 계속 듣다 보니 나름 괜찮은걸? 그보다 아무 일도 없네. 그냥 감자튀김이나 사서 돌아가자. 실례합니다. 방금 하모니카를 분 게 두 분인가요?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일부러 그렇게 못 본 건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바로... 잠시만요. 당신은 사진 속의 그... 죄송합니다. 발소리를 못 들어서 옆에 오신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게 습관이다 보니 저 때문에 놀라신 모양이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곡을 어디에서 배웠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실 로프꾼이에요. 이 곡은 의뢰인이 저희에게 제공한 거예요. 진짜 이걸로 당신을 찾을 수 있을 줄이야. 의뢰인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장소부터 옮길까요? 알겠습니다. 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두 분을 통해 그 의뢰인을 만나보고 싶군요. 벨, 그럼 우리 가게로 돌아갈까? 집으로 가서 양치기에게 연락하자. 아, 맞다. 혹시 호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이름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으나 전용 코드네임은 있습니다. 카론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카론 씨, 의뢰를 맡긴 정보상에게 연락했으니까 금방 가게로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의뢰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동안 소파에 앉아 계시겠어요? 제가 가서 마실 것 좀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참, 그보다 이 방에 있는 모니터들 말인데요. 위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모니터가 접촉 불량인 것 같군요. 시간 될 때 수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디 보자. 정말이네요. 어떻게 아신 거예요? 어쩐지 요즘 부쩍 딜레이가 있더라니. 청력 덕분입니다. 사고로 앞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됐거든요. 주변 사물의 윤곽 정도만 겨우 구별할 수 있죠.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다른 감각기관들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한 대가 지속적으로 희미하게 고장음을 내고 있더군요. 방 안을 돌아다니며 느낀 소리의 변화를 통해 고장난 모니터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얘기를 꺼낸 것 같네요. 전 괜찮습니다. 세상을 느끼는데 꼭 시력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두 분도 로프꾼이시니 잘 알고 계시겠죠.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건 절대 비밀이 될 수 없다는 걸요. 나 또 왔어. 이렇게 빨리 타깃을 찾을 줄은 몰랐네. 정말 다시 봤어, 파이톤. 이렇게 효율이 좋다니. 너희는 앞으로 뭐라든 성공할 거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곤 별로 기뻐 보이지가 않네요. 아니, 기뻐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곤란해 보여요. 그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빠르게 사진 속 여성분을 찾은 건 좋은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결론만 말하자면 지금 의뢰인이랑 연락이 안 돼. 어제부터 녹록 계정에 답장이 없어.
처음에는 별 신경 안 썼는데 오늘도 계속 답장이 없더라. 그냥 이대로 흐지부지 되는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녹록으로 위치 정보를 보내더라고. 어느 공동의 경계 근처였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지 않아? 공동의 가장자리에서 보낸 정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요. 게다가 그 외에 다른 답장은 없다니. 난 계속 의뢰인이랑 연락을 시도해볼게.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으니 이 의뢰는 잠깐 중단해야겠어. 새로운 소식이 생기면 또 연락 줄게. 죄송합니다만 방 안에서 여러분의 대화를 들어버렸습니다. 혹시 그 위치 정보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그곳으로 가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카론 씨? 죄송하지만 공동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캐럿과 전투 요원 없이 공동에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죠. 그냥 기다리시는 게. 제가 그 전투 요원입니다. 과거 금록석 부대의 에리두 방위군 소속이었죠. 퇴역 후에도 종종 공동에 드나들고 있고요. 공동에서의 전투는 문제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분의 심박수가 빨라진 것 같네요. 안심하세요. 모두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의 저는 군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공동에 출입할 수단은... 로프꾼님, 괜찮으시다면 협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른 길 안내를 해주실 만한 분이 없어서요. 의뢰 비용은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괜찮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희도 빨리 의뢰인을 찾고 싶어요. 의뢰비를 계산해줄 사람이니까요. 게다가 저희가 거절하면 혼자서 공동에 가실 생각이죠? 그걸 로프꾼님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그러려고 했다고요? 방금 카론 씨의 모습이 예전에 저희랑 비슷해서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급하게 누군가를 찾느라 스스로 그럴 만한 조건을 갖췄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그런 상태 말이에요. 아무튼 카론 씨도 계속 이 일을 조사하길 원하시니까 로프꾼으로서 길 안내를 맡을게요. 추가 의뢰비는 안 주셔도 돼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양치기 씨. 그래? 의뢰인과 계속 연락이 안 돼서 곤란했는데 잘 됐네. 그럼 이 일은 너희에게 맡길게. 조심해야 해.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의뢰인을 찾는 건 제게 워낙 중요한 일이라. 괜찮아요. 의뢰인을 찾겠다는 강렬한 집념이 느껴져서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같이 힘내서 의뢰인을 찾아봐요. 등 뒤는 제게 맡기세요. 어라, 저요? 진심이에요? 카론 씨, 공동 경로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로프꾼님, 여긴 일단 제게 맡겨주세요. 사실 전 이 공동에 와본 적 있습니다. 전진 경로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계산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그냥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 한 번 왔던 길이니 기억을 따라가는 게 효율적입니다. 절 따라오세요, 로프꾼님. 앞으로 가는 길이 이쪽이 맞을 텐데요. 바로 얼마 전에 왔었는데. 로프꾼님, 잠시만요.
제가 길을 잘못 기억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하론 씨, 아시잖아요. 굉장히 부정기적으로 공간을 왜곡되거나 재생성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로프꾼님, 부탁드립니다. 그나저나 하론 씨는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것도 뛰어난 청력과 촉각 덕분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 눈이 이렇게 되면서 얻게 된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물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근처의 인간이나 에테리얼 그리고 물체의 파동을 볼 수 있죠. 전 이 능력을 잠깐만요. 전방에 뭔가가 있어요. 바닥에 쓰러진 사람이에요. 피 냄새가 나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상처의 깊이와 총알로 봤을 때 범인은 저와 같은 저격 주변의 에피로 농도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잠시만요. 원인을 찾아볼게요. 역시도 계속해서 에피를 뽑아내는 장치가 있어요. 고압 에테르 가방 탱크군요. 내부가 고농도 에테르로 가득 차 있죠. 밸브를 열면 에테르 물질이 일정한 속도로 노출돼요. 에테르 농도가 올라가면 주변 에테리얼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더 많은 에테리얼이 생성될 거예요. 하루씨, 계속 전진하는 건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저런 장치는 분수기업에서 만든 고위험 장비로 암시장에서조차 보기 힘들죠. 공동에 다수의 탱크가 있는 걸 보니 상대가 보통 아기를 품은 게 아닌 것 같군요. 로프꾼님, 우선 저격... 모든 고압 에테르 저장 탱크를 파괴했어요. 계속 전진해요. 잠깐만요. 하루씨, 전방에서 4개의 생명체 반응이 감지됐어요. 어서 가봐요. 로프꾼님, 이쪽에 4사람이 있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이분들 외에 근처에서 다른 생명체의 에테르 파동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생존자가 있다니 다행이에요. 하루씨, 이분들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확인 완료. 한 분은 총알이 폐를 관통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나머지 3분은 내상은 없고 약간의 철과상만 있군요. 지금은 기절한 상태입니다. 중상을 입은 분은 에테르 파동이 약해지고 있어요. 가망이 없을 것 같군요. 너희는 누구지? 살려줘. 죽고 아파. 난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 병원에 연락하고 바로 공동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장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과다출혈로 사망할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이 떠나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나 죽는 거야? 집에 가고 싶어. 카론 씨, 왜 그러세요? 뭔가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전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눈은 편리할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가 더 많아요. 방금 그 거부 반응이 그 중 하나죠. 타인의 죽음을 지켜보는 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긴 어디지? 너희 누구야? 생각났다. 어떤 미친 사람이 날 공동으로 납치했어. 설마 너희가? 저희는 아닙니다. 일어나실 수 있나요? 여기 기절한 다른 분들이 있으니 그중 한 명을 부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이 공동을 떠나죠. 떠나? 여기를 떠난다고? 숨어서 총을 쏘는 그 미치광이는 어쩌고? 이 상황을 만든 범인은 벌써 이곳을 떠난 것 같아요. 카롤 씨, 생존자들을 데리고 나가요. 절 따라오세요. 낯선 사람이라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숨을 구해줬는데 이 정도쯤이야.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봐. 그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범인이 대상을 선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나부터 할게. 내 이름은 조이. 한땐 방위군의 병사였어. 지금은 일반 사기업의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야. 그렇긴 한데 이래봬도 예전엔 훈장도 받은 적 있다고. 난 제시야. 지금은 로프넷 정보상 같은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딱히 척을 진 사람은 없을 거야. 내 차례인가? 난 에린이야. 예전에 방위군이었고 지금은 무직이지. 그보다 나도 너희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혹시 공동에 있을 때 내 동료 못 봤어? 키는 나랑 비슷하고 어깨까지 오는 금발에 눈 밑에 점이 있어. 나랑 같이 납치당했는데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제 기억이 맞다면 공동에서 그런 사람은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괜찮아. 나중에 다시 찾아봐야겠네.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우린 늘 함께였어. 이번에도 같이 애도의 날 행사를 보러 스코트 전초기지에 가기로 했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애도의 날이요? 그게 뭐예요? 짧게 설명하자면 병사들의 유족과 퇴역한 병사들을 위해 방위군에서 비정기적으로 주최하는 기념일이야. 이때가 되면 옛 도시 함락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구들을 기리며 함께 고인을 추모하지. 방위군에서 그런 행사도 열어? 나도 가봐야 하나? 끝까지 친구를 못 찾으면 애도의 날 현장이라도 가봐야겠다. 거기 올지도 모르니까. 그 실종된 동료도 방위군 출신인가요? 나랑 같은 흑요속 부대 카르테스 소대 출신이야. 방위군을 겨냥한 연쇄 살인 사건 같은데요? 제시 씨는 방위군이 아니죠? 아니, 네 추측이 맞을 거야. 제시 이 녀석. 얼마든지 물어보라고 한 주제에 정작 본인도 방위군 출신이란 사실을 숨겼네. 안 그래, 제시?
아, 그게 그러니까 방위군에서의 일은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그때 당시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겪었단 말이야. 내 뇌리에서 지우고 싶을 정도로 끔찍한 일. 난 흑요석 부대 녹트 소대 출신이야. 이번엔 정말이야. 나도 흑유석 부대 임페라 소대 출신이야. 공동에서 세상을 떠난 그 사람들은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네. 이제 보니 범인은 방위군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해. 잠깐만. 옛도시 함락 당시 제로 공동 밖에서 임무를 수행한 게 바로 우리 세소대 아니야?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기억나. 다만 그때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워낙 많아서 너희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정보 감사합니다. 범인이 타깃을 선정하는 기준을 알 것 같군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이 공동에 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찾는 사람이 이곳에 위치 정보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범인에게 납치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짚히는 게 있나요? 정보가 너무 적은데. 적어도 네가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아야 뭐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죄송하지만 제가 가진 정보는 이게 다입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뭔가 떠오르신다면 부디 말해주세요.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찾다니 엄청 중요한 사람인가 보네. 그럴지도요. 전 줄곧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그 사람이 제 목표를 위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구나. 꼭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만약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 최선을 다할게. 감사합니다. 다만 먼저 세 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 써주세요. 범인이 방위군만 노리는 거라면 다시 여러분을 노릴 수도 있으니까요. 경계를 늦추시면 안 됩니다. 물론이지. 에도의 날 행사에 다녀오고 나면 돌아와서 방에 숨어 있을 거야. 절대 안 나올 거라고. 파이턴, 공동에는 이미 가본 거지? 갔다가 무사히 돌아온 거고. 오신 거예요? 일단 숨 좀 고르세요. 공동에는 벌써 다녀왔죠. 그런데 결론만 말하자면 의뢰인은 못 찾았어요. 난 괜찮아. 그보다 공동에 단서는 있었어? 인위적으로 남겨진 흔적으로 보아 납치 사건이 있었던 것 같더군요. 의뢰인은 그 사건에 휘말린 것 같고요. 맞아요. 의뢰인은 공동으로 납치됐고 후에 또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커요. 다른 단서는 아직 찾고 있죠. 참, 급하게 가게까지 오신 걸 보니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는 건가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하지? 너희가 직접 봐봐. 뉴에리드 도시 지도를 봤는데 여기도 공동의 입구인 것 같아. 안 그래도 단서가 끊겨서 곤란했는데 단서가 제 발로 찾아왔네요. 엄청 수상한데. 아무튼 현재로선 단순 실종일 뿐 심각한 문제는 없는 거지? 그럼 아직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거야. 새로운 단서가 수상하긴 해도 계속 조사해줬으면 좋겠어. 조심해야 해. 인명피해라도 나오면 사건은 더 이상 너희가 해결할 수준이 아니란 거니까. 꼭 의뢰를 중단하고 나한테 연락해. 내가 전문 레이더를 찾아서 처리할게. 로프꾼님, 감사합니다. 진실을 그 정보상에게 말하지 않아주셨군요. 천만에요. 근데 혹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물어봐도 돼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더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범인은 목숨을 빼앗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는 저격수예요. 피해자가 공격받은 부위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치명상을 입히고 죽지 않을 정도의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죠. 대다수의 레이더들은 저격수와의 전투 경험이 부족합니다. 정말로 범인을 만난다면 분명 힘든 싸움이 될 테죠.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동안 의뢰가 지연될 거예요. 지금 의뢰인은 언제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죠. 빨리 단서를 추적하고 공동에 들어가 실종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양치기에게 사실을 숨기는 걸 돕긴 했지만 이건 너무 무모한 짓이에요. 처음부터 그 단서가 함정이었으면 어떡해요? 실종된 의뢰인의 녹록을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의뢰인이 죽기라도 하면 이 의뢰인이 카론 씨한테 어떤 의미길래 그래요? 저희한테 말해주실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당신이 줄곧 찾던 사람과 대체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 정도로 의뢰인에게 집착하는 거죠? 의뢰인의 정체는 제가 줄곧 찾던 그 사람일지도 몰라요. 만약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 제게 꼭 필요한 단서를 가졌을 거예요. 군대를 떠난 후 몇 년 동안 전 실종된 제 동료들을 찾아다녔어요. 제게 등 뒤를 맡겨왔던 저의 전우들은 어려서부터 고아였던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동료들을 찾기 위해 전 홀로 수많은 공동을 드나들었고 뉴에리도 곳곳을 뒤졌어요. 하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죠. 그러다 두 분을 만났고 그 하모니카 곡을 들은 거예요. 그 곡의 제목은 귀양입니다. 저희 소대의 대장이 직접 쓴 곡이라 그 멜로디를 아는 건 소대의 대원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의뢰인은 이 곡을 아는 데다 두 분께 악보까지 줬죠. 부탁이에요, 로프꾸님. 의뢰인은 제게 남은 유일한 단서예요. 전 제 동료들이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믿어요. 만약 이 단서마저 끊기면 언제 다시 동료들을 만날 수 있을지. 어떤 마음일지 이해돼요. 그러니 제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번엔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요. 고마워요, 로프꾸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만약 범인이 정말 공동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도 제가 반드시 로프꾸님을 지키고 함께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등 뒤는 제게 맡기세요. 일인가요? 순찰 모드 가동. 로프꾸님, 이것 좀 보세요. 공동 입구에 통신기가 있어요. 왜 이런 곳에 통신기가 있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버린 건 아닌 것 같은데. 표면에 먼지가 쌓이지 않은 걸 보니 이곳에 놓인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에게 이걸 사용하라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긴 거겠죠. 출처도 불분명한 위치 정보를 이렇게 과감하게 추적해주다니 정말 기쁘네. 미라소대 저격수. 당신 정체가 뭐죠? 미라소대의 저격수라는 건 지금 카론 씨 말하는 거예요? 저격수. 아니, 지금은 카론이란 이름을 쓰는 건가? 함께 움직이는 로프꾼에게 네 과거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거야? 자기소개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으니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난 그린벌처야. 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지. 난 어떤 리스트에 적힌 타겟을 하나씩 없애고 있어. 이제 그 리스트에 남은 건 너뿐이네. 미라소대 카론. 비밀리에
제 뒷조사를 한 모양이군요. 제가 나타나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진 모양이죠. 그래서 저를 없애려는 건가요? 네가 방해되긴 했지. 하지만 지금 네가 내 총구 앞에 있다는 건 어떤 인연 때문이 아닐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유한 위치에 당신이 있는 걸 보니 그 사람은 당신이 데리고 있는 게 분명하군요. 그 사람을 순순히 넘겨주신다면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화로 시간을 끌어서 위치를 확인하고 그 틈을 공격한다. 예상이 떠나요? 왜냐하면 나도 그럴 생각이었거든. 내겐 특별한 눈이 있는 모양이네. 그래도 날 맞힐 기회는 없을 거야. 다른 사람의 저격을 대비하는 데 있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거든. 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군요. 상관없습니다. 전 무력을 쓰는 것도 개의치 않으니까요. 기세가 좋네. 사람을 찾고 싶으면 이 공동에서 단서를 찾아봐. 물론 내 저격과 에테리얼의 습격에서 살아남는다면 말이지. 열심히 싸워줄 널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이걸 보고 나서도 지금처럼 기세등등할 수 있길 바랄게. 타론 씨, 그린 걸체의 장거리 저격에 조심하세요. 과연 방법이 없는 건가? 상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상자 안의 물건들은 아직 기억하지? 네 동료인 즐겼던 공모야.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해? 잘 들어. 자살했어. 뭐 에테리얼들이 죽은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에테리얼들이 홀로 또 부활 에테르 저장 탱크네. 근처에 에테리얼들이 많이 모였어. 성공했습니다, 로프크님. 계속 전진하죠. 아케론이 가장 좋아하던 장갑이야. 이걸 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역시 소중한 미녀 돌격대원이라니까. 참, 하지만 아쉽게도 그 양성이 직도 모두 부러졌지. 저격수 친구, 별로 아쉽지 않아? 그렇게 아름다운 손으로 다시는 검을 칠 수 없다니. 에테리얼이 손을 부러뜨렸어. 살까지 정말 대단하다니까.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무릎을 꿇지 않아. 사슬 치명상을 입고 피박고 아무리 아름다운 보호받지 못하면 시들어버려. 자, 그럼 이 말은 진짜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대체 언제까지 술래잡기를 할 생각이죠? 곧 당신이 숨은 장소로 갈 겁니다. 웃음을 거두고 기다리세요. 제가 무슨 짓을 할지 기대하세요. 반응 좋네. 그래, 어서 와. 널 위한 마지막 서프라이즈가 있어. 아마 넌 내게 오는 줄 알았겠지.
세 번째 상자를 찾은 걸 축하해. 안에 든 게 누구였더라? 아, 코키토스의 피 묻은 옷 조각이랑 그리고 레테의 피로 물든 고장난 도구네. 상자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둘을 한 곳에 우겨 넣었어. 어차피 의료정이랑 엔지니어는 딱히 전략으로 쳐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화 안 낼 거지? 가족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동료들을 이용해 괴롭히다니. 비겁해. 대체 어디까지 모욕할 생각이야? 어머, 내가 말이 좀 심했나? 미안. 너도 알다시피 이 공동은 너희를 유인하기 위해 준비한 함정이거든. 그런데 거리낌 없이 약속 장소까지 와준 걸 보고 너무 들떴나 봐. 안심해. 너희가 찾는 사람은 여기 숨기지 않았어. 이 물건들도 전부 복제품이고 진짜 네 동료들의 몸에서 벗겨온 게 아니야. 그 동료란 녀석들은 공동에서 뼈 한 점 안 남기고 사라졌잖아? 그런데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어? 과감한 일격이었어. 하지만 인식, 시야, 심지어는 경험 면에서도 내가 한 수 위라고 말했을 텐데 너보다 경험 많은 저격수 앞에서 너는 너무나도 무력해. 그 한 발로 당신을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당신의 에테르 파동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전 그걸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제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게 조금 불쾌하네요. 하지만 당신도 결국 다른 사람의 살이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겁쟁이에 불과하군요. 덕분에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겁쟁이라고? 재밌네. 그저 다 죽어가는 산성장 같았는데 사리를 품고 나니 이제야 좀 사람 냄새가 나. 하지만 난 알아. 지금 애써 덤덤한 척하는 거잖아? 네 동료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도 없겠지. 지금 네 머릿속은 동료들의 처참한 모습으로 가득할 거야. 그렇지? 카론 씨의 동료들은 아직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발을 받자거든? 그리고 왜 카론 씨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거지? 한때 방위군이라서? 카론 씨는 네 타깃과 아무런 관련도 없잖아. 카론과 죽은 사람들의 관계, 그런 건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지 그래? 그보다 정말 놀랍네. 너도 카론의 동료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어? 설마 진실을 말하지도 않고 너를 데리고 위험한 곳을 돌아다닌 거야? 닥치세요. 말하기 싫은가 보네. 그럼 내가 말해줄게. 카론의 아직 살아있는 동료들은 전부 옛 도시가 함락될 때 실종됐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너도 잘 알고 있겠지. 옛 도시가 함락되는 순간 에테리얼에게 죽거나 침식되어 에테리얼이 되어버린 방위군은 셀 수 없이 많아. 제살길 찾는 데 바빴던 생존자들에겐 동료의 시체를 제로 공동 밖으로 데려갈 길조차 없었지. 카론의 동료, 미라소대의 대원들은 그 사망자들 중 한 명이었을 거다. 다만 시체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녀석은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지. 심지어 본인의 로프꾼까지 속이다니. 정말이지 우습기 짝이 없네. 전 로프꾼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고 저에겐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해 못하겠죠. 난 이해 못한다고? 재밌네. 네 그 유치한 머리로 하는 생각 따위가 어려워 어쩌지. 그 정도로 대단한 증거가 있다면 좀 어디 한번 말해봐. 제 두 눈은 옛 도시 함락 사건으로 시력의 90%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게 되었죠. 지난 몇 년 동안 동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움직이기까지 하는 매우 생생한 이미지가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제가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죠. 제게 이런 눈이 주어진 것도 그 때문일 거예요. 그게 그 증거라고? 거기 강보 안에 숨어있는 로프꾼! 너도 들었어? 눈에 비친 망령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몇 년씩이나 찾아다녔다니! 차라리 네 눈에 보이는 게 실제 상황이라고 믿고 싶은가 보네? 그렇게 그들이 죽었다는 진실을 부정하고 싶어? 만약 전에 내가 말한 네 동료들의 죽음이 사실이라면 현실을 받아들일 건가? 아니면 계속 환영 속에 갇힌 채 스스로를 속일 건가? 넌 아마 후자를 선택하겠지. 그게 바로 네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아니요. 스스로를 속인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몇 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던 데다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가 된 동료들을 찾고 싶다고! 넌 그저 랩도시가 함락될 때 동료들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위해 어떻게든 살아갈 핑계를 대고 있는 것뿐이야!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갈 정당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어설픈 변명이라도 받아들이겠지. 그게 바로 너야. 동료들이 지금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할 수도 없는 그런 이기적이고 순진한 겁쟁이. 저항은 포기했나 보네.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아직 남아있나 봐? 내가 가장 혐오하는 건 너처럼 무능한 위선자야. 자, 그럼 잡담은 그만하고 이제 그만 쉬고. 카론 씨는 겁쟁이가 아니야. 오랜 시간 동안 목표를 쫓아 공동을 드나들고 눈의 거부 반응을 견뎌내며 죽은 자를 위해 연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겁쟁이라는 거지? 적어도 어둠 속에 숨어서 학살을 즐기고 누군가가 잡으러 오진 않을까 벌벌 떠는 너 같은 범죄자보단 훨씬 용감해. 로프꾼님, 저는 이 녀석이 데려온 로프꾼 제법 말을 잘하네. 이젠 상대해주기도 귀찮고 둘 다 죽어. 주변 균열의 분석이 끝났어요. 카론 씨,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균열로 도망쳐요. 그리고 대체 언제 수작을 부리다니! 카론 씨, 핫초코 좀 마실래요? 싸우느라 힘드셨죠? 조금 쉬세요. 전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론 씨, 그린벌처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카론 씨를 흔들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할 사람이잖아요. 진위를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함정에 빠지는 거라고요. 아니요, 로프꾼님. 그린벌처의 말도 일리 있습니다. 전 정말 착각 속에 살고 있던 걸지도 모르죠. 그린벌처가 놓아둔 그 유품들. 그걸 만졌을 때 옛 도시가 함락되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중상을 입은 동료에게서 똑같은 촉감을 느꼈었죠. 그 느낌을 잊으려 했지만 절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아요. 괜찮으시다면 옛 도시가 함락되던 그날 리라소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제로 공동이 확장하기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방위군 본부에서는 그저 평범한 공동체일 거라 판단하고 진압에 중간 규모의 병력을 파견했어요. 저희 리라소대는 제로 공동에 파견된 선발대 중 하나였어요. 출발하기 전
상부에선 전투를 지원할 증원군을 보낼 테니 안심하고 에테리어를 처리하라고 했죠. 하지만 임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린 모든 게 예상과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에테리얼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공동은 끊임없이 확장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증원군이 오지 않았다는 거였죠. 공동 밖의 방해군도 이번 사태가 그저 평범한 재해가 아니라는 걸 알아챘죠. 제로 공동은 무서운 속도로 에리두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결국 증원 계획은 취소됐고 전원 철수했습니다. 사실 지원군이 왔어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주변의 선발 대원들이 하나둘씩 전사하거나 에테리얼로 변해갔죠. 그렇게 저희 소대도 점점 진영을 유지하기 힘들어졌어요.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저였습니다. 에테리얼이 쏜 에테르 공격에 눈을 직격으로 맞았죠. 제 두 눈은 침식됐고 부상도 심각했던 탓에 전 곧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은 지 얼마나 지났을까? 전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 잠깐 의식을 되찾았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건 제 앞에 선 동료들이었죠. 그들은 절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 후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전 이미 군영에 있었습니다. 군 상층부에서 시우탑을 폭파해 겨우 제로 공동을 통제했죠. 절 공동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동료들은 단 한 명도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봤던 동료들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건 분명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힌트일 거예요. 그런 거겠죠? 분명 제가 정신을 잃은 후에도 계속 싸움을 이어가다 어느 공동에 떨어졌고 그렇게 부대와 연락이 끊어지는 바람에 뉴에리두의 여러 공동안을 배회 중인 걸 거예요. 분명 그럴 거예요. 그렇죠. 군대도 민간 조직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직접 그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제 이 두 눈은 아직 살아있는 제 동료들을 찾기 위한 걸 테니까요. 로프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로프꾸님, 설마 제가 틀린 걸까요? 설마 이 두 눈이 잘못된 걸까요? 역시 로프꾸님의 생각도 같으신가요? 제 눈에 비친 동료들을 보며 그걸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해석하는 건 그저 제 염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만약 동료들이 더는 살아있지 않다면 왜 저에게 이런 고통뿐인 눈을 준 거죠? 만약 그들이 죽었다면 전 대체 어떻게 그들에게 사과를 전하나요? 너무 나약한 탓에 당신들의 등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전하죠? 동료들의 얼굴이 너무 흐릿해서 표정이 보이지 않아요. 볼 용기도 없고요. 만약 절 보던 그들의 시선에 원망과 실망이 담겨 있다면 전 대체 어떻게 해야... 카론 씨, 제 말 잘 들으세요. 설사 모두가 카론 씨의 말이 틀렸다고 해도 저와 오빠는 동료를 찾고자 하는 당신의 집념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는 필요 없어요. 저희에게도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죠. 저희는 그분이 살아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세상 전체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의 집념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저희가 그 집념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저희의 소중한 사람들은 분명 그런 걸 원치 않을 거예요. 벨 말이 맞아요. 카론 씨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네요. 그렇기에 모든 동료를 지켜야 했다고 자책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증오해 온 거겠죠. 하지만 모든 걸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카론 씨의 등은 저희에게 맡겨보세요. 그린 벌처가 아직 의뢰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건 확실해요. 이 단서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희망은 아직 있어요. 저희가 당신의 힘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의 집념과 의지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결과가 어떻든 저희가 함께 지켜볼게요.
로프꾼님,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적어도 전 조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싶진 않아요.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해. 그때 그 공동에 다녀온 거지? 어떻게 됐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의뢰인이 녹록으로 또 위치 정보를 보내왔어. 많이 급한가 보네요. 이번엔 또 어떤 공동인가요? 아니, 이번엔 공동이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이번 위치는 스코트 전초기지야. 스코트 전초기지요? 거긴 방위군이랑 화이트스타 학회의 구역이잖아요. 그린 벌처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에도의 날 때문일 거예요. 전에 에린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지금 그곳에선 에도의 날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사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죠. 이번엔 우릴 공동으로 유인하지 않았네요. 그린벌처는 도대체 무슨 공동일까요? 우릴 도발하려는 걸까요? 도발이든 함정이든 그쪽에서 보낸 접촉할 기회를 놓칠 순 없죠. 로프꾼님, 저랑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언니, 죄송해요. 아까는 제가 말이 너무 심했죠. 엄마가 그랬어요. 기절하기 직전까지 아빠를 지켰다면서요. 손 놓고 있었다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워낙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나질 않는 모양이에요. 지금까지 그 일에 대해 집에서도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아서. 아니요. 따님의 말이 맞아요. 제가 더 강했다면, 대부분의 에테리어를 처치할 수 있을 정도로 강했더라면 궁지에 몰리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말 하지 말려무나. 옛 도시 함락 사건 같은 대재앙 앞에서 사람의 목숨은 누구 한 명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겐 큰 위로가 돼요. 그들이 이곳에 있었다면 아마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동료들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나약한 제가 살아남았고 그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행방불명됐죠. 그건 결코 위안이 될 수 없어요. 최악의 결말이라고요. 하지만 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마주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을 할 용기가 없었죠. 그저 유에리두를 떠돌며 그들의 단서를 찾아 헤맸어요. 미안해요. 그럼에도 전 지금까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확실히 저희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최악의 결말이 아니에요. 스틱스, 제 남편, 그리고 그이와 함께 목숨을 바친 전우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고개를 들고 저를, 그리고 우리를 보세요. 당신 앞에 있는 모두가 그들을 지켜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산이에요. 남편은 떠나며 저와 지타에게 유족연금을 남겨줬어요. 거기다 전 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렇게 오늘날까지 살아왔어요. 스틱스는 딸을 예술대에 보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저희 딸아이도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결국 그 꿈은 이뤄졌어요. 얼마 전에 지타가 야누스 구역의 예술대에 합격했거든요. 힘들었던 때가 있었지만 아빠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어. 모든 일은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이야. 바로 지금처럼. 정말 고마워요. 늘 저희 남편과 함께 생사를 넘나들고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이 늙은이의 몸 상태는 우리 아들에게 들었겠지? 에셀 여사님, 코키토스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종종 휴가를 냈던 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병상에 있는 여사님을 보살피기 위해서였다고요. 맞아. 하지만 이 말은 안 했나 보네. 그때 당시에 난 큰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독한 상태였어. 아들 놈은 그걸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지. 그런데 나보다 먼저 떠날 줄이야. 그 아이가 남겨준 위로금. 그 덕분에 난 수술을 받고 오늘 이곳에 설 수 있었어. 어떤 의미로는 내 아들의 생명이 나에게 이어졌다고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건강을 유지하며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싶은 생각이 들어. 내가 이 몸으로 본 풍경을 그 아이도 분명 먼 곳에서 느끼고 있겠지? 내게 그 아이를 걱정할 힘조차 없을 때 그 아이의 곁을 지켜준 게 바로 너와 네 동료구나. 내 아들을 위해 많은 것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 사실 전 지금 의상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의상 디자이너라는 건 아케론의 영향을 받은 건가요? 맞아요. 아시다시피 제 여동생은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집에 있을 땐 옷을 디자인하곤 했죠. 저도 제 동생이 봤던 세계에 한 발짝 다가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야 동생이 제 곁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직접 해보니까 엄청 재밌더라고요.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생과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내년에는 저만의 브랜드를 출시하려고요. 퇴역하면 의상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동생이 늘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이어갈 거예요. 그게 제 남은 생의 목표죠. 명절이나 휴일에 집에 올 때면 동생이 당신 얘기를 했었어요. 좋은 라이벌이라고. 덕분에 자신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감사합니다. 전 제 여동생이 자랑스러워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뜻을 품고 오늘날까지 걸어왔어요. 그러니 부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간 우리가 겪은 고통과 기쁨에는 늘 그들의 그림자가 함께였어요.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싸워주셨기에 뉴에리두의 사람들과 오늘날의 뉴에리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애도의 날에 오길 정말 잘했네요. 애도의 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들 오늘 어쩐 일이냐? 너희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에셀 할머니는요? 지난번에 애도의 날에 오시냐고 물었을 땐 안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전 네이슨 씨의 DM을 받고 왔어요. 이번 애도의 날에 꼭 와달라고 하시던데요. 저도 그 DM 받았어요. 꼭 오라길래 네이슨 씨도 오실 줄 알았는데 한참을 찾았는데도 코빼기도 안 보이네요. 나도 네이슨 녀석의 DM을 받고 왔지. 근데
답장을 보냈더니 말이 없더라. 정말 이상하다니까. 여러분, 네이슨 씨가 누구죠? 레테의 동생분이에요. 유족들 중에 가장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죠. 네이슨 씨도 한때 방위군이었거든요. 게다가 옛 도시가 함락되던 그날 네이슨 씨가 있었던 소대는 증원군으로 파견이 됐었어요. 먼저 공동에 들어간 선발대를 지원하는 역할이었죠. 그중엔 여러분도 있었고요. 당시 상황을 저희에게 10번도 넘게 말해주셨어요. 공동 재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원부대는 증원 계획의 중단과 철수를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네이슨 씨는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 이후로 계속 자책하며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 하더구나. 하지만 증원부대가 철수하는 건 결국 시간 문제였을 거야. 부대가 철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본부에서 철수를 명령했거든. 유족으로서 처음에는 증원부대의 결정을 탓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가 점점 맑아지면서 점점 내려놓게 되더라. 그건 필연적으로 죽게 될 싸움이었으니까 위에선 힘을 보존하고 싶었겠지. 네이슨 씨가 어느 부대 소속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흑요석 부대의 임페라 소대입니다. 근데 그건 왜 물으시죠? 아닙니다. 덕분에 궁금증이 하나 해결됐어요. 연설대에 오른 저 사람은 조이? 병사 대표로서 연설하는 건가요? 훈장을 받은 적이 있으니 대표로 나갈 만도 해요. 그런데 제시 씨랑 에린 씨가 안 보이네요? 이번엔 안 오신 건가? 다들 정숙하세요. 에도에나를 맞이하여 퇴역군인 대표 네메시스 소대 조이 씨가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여러분, 방위군 병사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도에나를 맞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과거에 있었던 재앙, 옛 도시의 함락 사건 때문에요. 이 재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를 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투 중 제가 소속된 소대는 저를 제외하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죠. 소중한 가족과 친구가 공동에 삼켜졌습니다. 이 고통과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겠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요. 하지만 전사한 병사들의 유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들은 옛 도시가 함락되던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줬습니다. 죽음은 끝도 치욕도 아닙니다. 영원한 훈장이죠. 걷잡을 수 없는 재앙 앞에 목숨을 바쳐가며 그들은 오늘을 지켜냈습니다. 군인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이 없었더라면 에리두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뉴에리두는 재건되지 못했겠죠. 뉴에리두의 여러분, 고인의 유지를 잇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세요. 떠나간 자들을 향한 그리움과 슬픔은 눈앞에 촛불과 꽃다발을 두고 나아갑시다. 이걸로 연설을 마치려 했습니다만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 모양이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몇 마디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이 제 발언에 공감하는 이유는 결국 상처를 내려놓을 계기를 찾고 싶어서일 뿐이겠죠. 살아남은 자들은 항상 그래요. 타인의 죽음에 짓눌려 숨이 막히는 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핑계를 만들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뉴에리드입니다. 거대한 재앙이 옛 도시를 집어삼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악몽을 잊기 위해 현재를 소중히 여기자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죠. 그 누구도 제로 공동에서 희생된 병사들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들이 왜 희생됐는지 궁금해하지 않죠. 용감한 자들은
에테리얼의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지만 겁쟁이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뉴에리드는 그런 나약한 자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뉴에리드의 질서 또한 그런 자들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죠. 여러분의 박수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군요. 여러분에게도 옛 도시가 함락되던 그날 목숨을 잃은 친구나 가족이 있을 텐데도 고인을 잊으라는 권유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네요. 여러분마저 망각을 택한다면 죽은 자들의 희생엔 도대체 뭐가 남죠? 소중한 이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조이씨, 발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전 지금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고인들의 훈장이라면 고통은 살아남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족쇄입니다. 그것이 무겁다고 도망치기만 하면 병사들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거라고요. 갈라진 상처를 스스로 어루만지며 뼈를 찌르는 이 고통을 영원히 새기는 것, 이게 바로 에도의 날이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카론, 네가 참석할 줄이야. 사람 찾는 건 잘 되어가고 있어?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보네.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는 남편이 남겨준 위로금 덕분에 딸을 멋지게 키워낸 사람도 있고, 자식의 마지막 노력으로 삶을 이어온 사람, 또 동생의 영향을 받아 인생의 목표를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의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 이어지고 있어요. 이분들의 삶이 바로 옛 도시가 함락되던 그날 병사들이 목숨과 맞바꾼 미래입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당신의 말에 더 깊이 공감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아픔과 고난 역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요. 다른 누군가는 저에게 희망은 생명이 사라짐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닌 이어지는 것이란 걸 보여줬어요. 그렇기에 전 고인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갈라진 상처나 무거운 족쇄가 아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모두 하모니카를 간직하고 있어요. 처음 연주할 때는 어색하고 서툴겠지만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각자만의 특색을 살릴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될 때까지요. 엄청 확고하네. 확실해? 그럼 말해봐. 고인이 남긴 음악은 내게 어떻게 들리지? 확실해서가 아닙니다. 현재로서 생각나는 멜로디도 없고요. 하지만 전 제가 선택한 답을 믿어요. 또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믿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답변이군, 카론. 역시 내가 널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널 만난 순간부터 알고 있었어. 우린 절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저도 유감이군요. 여러분,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롭게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프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이 씨 말이죠? 방금 좀 이상했어요. 했던 말들도 좀 이상했고요. 저 좀 안 좋은 예감이 들어요. 조이의 정체 말씀이시죠? 저희의 생각이 일치한 것 같군요. 훈장을 받은 병사라는 타이틀이 있는 이상 우리가 전초기지라는 군사시설에서 정면으로 일을 벌이지 않을 거라 생각한 모양이에요. 이곳에 대놓고 왔다가 당당하게 떠났으니 예상이 맞다면 조만간 또 연락을 해올 겁니다. 대화하기 힘든 상황 같으니 짧게 말할게. 방금 또 의뢰인이 녹록으로 위치 정보랑 사진을 보냈어. 사진에는 꽁꽁 묶인 채 기절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따가 위치 정보를 알려줄게.
그곳은 아마 엘피스 항구 공동 입구일 거야. 이제 와서 딱히 할 말은 없고 그냥 조심해서 행동해야 해. 공동의 위치와 사진입니까? 상대방도 인내심이 바닥난 모양이군요. 그린 벌쳐도 결판을 짓고 싶은 거겠죠. 카론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뭐가 됐든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정했어요. 로프크님, 정식으로 의뢰하겠습니다. 공동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절 안내해주세요. 의뢰인과 인지를 구출하고 이번 사건을 매듭 짓겠습니다. 제가 그린 벌처를 막겠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막겠어요. 등기는 제게 맡기세요. 어라, 저요? 진심이에요? 순찰 모드 가동. 카론 씨, 보세요. 또 통신기가 있어요. 또 통신기군요. 저격수로서 표현 욕구가 강한 건 좋지 않죠. 그래? 사냥감이 발버둥치며 점점 절망에 빠지는 걸 보는 게 정신건강에 얼마나 좋은데. 이제 와서 음성 변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정체를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니었나요? 조이? 맞아. 이제 와서 숨겨봤자네. 네메시스 소대의 저격수 그린 벌처. 본명 조이야. 만나서 반가워. 조이. 아니, 그린 벌처. 당신도 저처럼 옛 도시가 함락되던 그때 진압작전에 투입된 선발 대원 중 한 명이었죠. 지금까지의 피해자들은 전부 녹트 소대, 카르테스 소대, 임페라 소대의 대원들이었어요. 선발대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될 예정이었던 증원군의 대원들이었죠. 네메시스. 당신의 소대는 증원군이 오지 않은 탓에 당신을 제외한 모두가 옛 도시 함락 사건 때 목숨을 잃었으며, 그렇게 생각한 당신은 그들에게 복수를 계획했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당신도 저와 같아요. 그 사건으로 혼자가 되었죠. 저격수, 유일한 생존자, 군에 버림받은 자들. 우린 서로 참 많이 닮았어. 안 그래? 임페라 소대의 네이슨이란 녀석. 네가 찾고 있는 그 녀석 말이야. 죽이기 직전에 널 만나야 한다며 필사적으로 목숨을 부걸하던 덕분에 네가 내 눈에 들어온 거야.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네 정보를 받았지. 어찌나 관심이 가던지 너에게 다가가기 위해 피해자인 척 함정까지 꾸몄다니까. 그런데 너랑 내가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했을 줄이야. 심지어 우린 외상후 스트레스의 증상마저 비슷하네. 나도 그래. 몇
몇 년이 지났지만 죽어가던 동료들의 모습이 도저히 시야에서 사라지질 않아. 하지만 넌 그 유치한 망상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동료들의 망령을 쫓길 택했지. 난 너와 달라. 너처럼 순진하지 않다고. 동료들의 죽음에 시달리며 울부짖던 어느 날 밤, 난 결국 깨달았어. 그들이 내 앞에 나타난 이유를 말이야. 우리를 버린 자들에게 복수해달라고 내게 간절히 애원하고 있었어. 가식으로 물든 역겨운 유에리드의 질서를 부숴달라고 빌더군. 그렇게 난 그들의 의지를 이어가기로 했어. 다빗을 납치하고 공동으로 끌고 가서 총을 쏘고 침식당하게 만들어 절망 속에서 죽게 했지. 당신이 그러는 걸 동료들이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너처럼 실종자 찾기 놀이를 하다가 적당히 질리면 그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엔 그들을 죽게 만든 원수를 용서할까? 정말 고귀하고 선량한 마음씨네. 죽은 동료들을 대신에 용서하고 뉴에리드의 질서와 공존하며 겁쟁이 녀석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다니. 네가 나와 닮았기 때문에 네 그 위선적인 태도가 더욱 역겹게 느껴진다고. 처음 너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느낌이 오더라. 내 손으로 널 직접 끝내겠어. 내 느낌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군요. 우리가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전 파멸을 택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시, 에린, 또 제가 찾고 있던 의뢰인 네이슨, 그리고 당신이 노리는 복수의 대상까지. 그들은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눈에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겠죠. 당신의 총구는 사태를 오판한 군의 최상부를 향하지 않았어요. 또 동료들의 목숨을 앗아간 고위험 에테리얼들이나 옛 도시 함락을 초래한 원흉을 향하지도 않았죠. 당신은 그저 쉬운 상대를 고른 것뿐이에요. 그린벌처, 에리드 방위군의 저격수로서 당신은 실격입니다. 동료들이 제게 남긴 의지와 희망을 지키기 위해 전 이곳에서 당신을 저지할 거예요. 바라던 바야. 저격수라는 총으로 말해야지. 살아서 공동의 가장 깊은 곳까지 와봐. 가장 적나라한 아기로 대접해주지. 여기까지 왔으니 보상으로 네가 모르는 이야기를 들려줄까? 노트, 카르테스, 임페라, 그리고 다른 소들. 증원군으로 투입되려던 그들이 어떻게 절수 결정을 내린 건지 알아? 거수 표결로 결정됐어. 웃기지 않아? 우리의 목숨이 그런 웃기지도 않은 유치한 방식으로 버려진 거라고! 그래서 그들을 죽일 때 나도 똑같은 방법을 써봤어. 열쇠쪽을 납치하고 누굴 먼저 죽일지 손을 들고 정하라고 했지. 얼마나 웃기던지. 넌 상상도 못할걸? 제시와 에린도 지금 당신 손에 있나요? 아니면 설마 벌써... 그 녀석들 걱정을 하는 거야? 아니, 정확히 다른 사람 걱정을 하는 걸 보니 내가 준 위기감이 부족했나 보지. 그들의 죽음은 풀리지 않는 숲기로 남기는 건 어때? 그 편이 더 흥미롭잖아. 바람도 비도 거세졌군요. 네 장례식에 어울리는 극단적인 날씨지? 네가 죽어가면서 낼 비명과 울음소리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비가 멈추고 나면 네 차가운 빛에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겠지. 네가 함락한 그 날씨 기억해. 지금 같은 폭우가 내리진 않았지만 하늘은 지금처럼 어두웠지. 나의 동료도 이런 환경에서 죽었어. 단숨에 공동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오다니
저격수로서 자격이 부족한 건 구석에 몰린 너야. 분명히 바뀌었어요. 내 주의를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당신을 넘어서서 저만의 멜로디를 연주할 거예요. 진짜! 바람을 전주로 삼겠습니다. 카루씨 안 돼요. 눈을 뜨세요, 카루씨. 혼자 왔어. 네 로프꾼 동료는 로프꾼님은 인지를 구하러 갔어요. 그러니 이제 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요. 저격수는 항상 주변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고 그 환경을 전술의 일부로 고려해야 하죠. 살기에 눈이 멀어 그 점을 간과한 게 당신의 패인입니다. 후배한테 설교를 듣게 될 줄이야. 정말 굴욕적이네. 그 천이 내 시야를 가리는 순간 네가 사각지대를 노리고 움직일 거란 건 알았어. 그래서 방향을 바꿨지만 결국엔 널 맞히는 데 실패했네. 당신의 예측과 정확도는 완벽했습니다. 전 그저 제 하모니카에게, 옛 동료들에게 또 한 번 목숨을 빚었네요. 운명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동료들의 의지가 널 지킨 거라고? 난 에테리얼 무리에 졌어. 그리고 또 군의 배신에 졌지. 그런데 이번엔 또 유치한 망상에 빠진 네 무의식적인 행동에 졌다는 거야? 네 망상, 네 태도, 네 존재 자체, 그리고 이번 전투의 결과까지, 이 모든 게 내 복수에 대한 가장 큰 부정이자 모욕이야. 하지만 당신의 에테르 파동은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마치 무언가에서 해방된 것처럼요. 눈앞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 이제 더는 죽어가던 동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구나. 치명상을 입었는데 아프진 않네. 해방이라 그럴지도. 설마 처음부터 제가 당신의 목숨을 끝내도록 유도한 건가요? 옛날 이야기를 좀 할까? 사실 내가 널 처음 만난 건 옛 도시가 함락되던 순간이었어. 동료들은 전부 죽은 데다 작전을 시작하기 전 상부에서 약속한 증원군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 그렇게 한참을 고전하다 난 결국 철수를 택했어. 동료들의 시체는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그렇게 나는 여러 전선들을 지나쳤어. 선발대는 거의 전멸한 상황이었지. 그렇게 또 하나의 전선을 지나던 순간 살아남은 소대 하나가 날 부르더라. 심각하게 침식된 데다 상처까지 입은 상태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하지만 모든 대원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어. 두 눈이 침식된 채 정신을 잃은 소녀를 지키며 공동을 벗어날 길을 찾고 있었지.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
복수하려는 거면 본인들은 가망이 없으니 그 소녀를 같이 데려가 달라고. 죽음을 앞둔 용감한 군인들의 요청을 어떻게 거절하겠어? 네 동료들은 네 목숨을 나한테 맡겼어. 널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은 바로 나야.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은 너도 잘 알 거야. 넌 깨어난 지 얼마 안 돼 군을 떠났고 나도 그랬지. 난 PTSD를 겪게 됐어. 심할 땐 평범한 대화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고, 하지만 내게 있어 가장 큰 충격은 동료들의 죽음이었어. 나 같은 고아에게 있어 그들은 가족과 마찬가지였거든. 만약 그때 당시 증원군이 약속을 지켰더라면, 활약을 지원해줬더라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거야.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당신도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공동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 불행한 결말은 정해졌다는 걸. 공동이 확장하는 속도와 에테리얼이 증가하는 속도로 봤을 때 진압에 필요한 방위군의 수는 상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단기간에는 실현이 불가능했겠죠. 증원부대의 규모로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었을 뿐이에요. 희생만 늘어났을 거라고요. 지원 계획을 중단하고 이미 공동에 들어간 선발대에겐 최대한 많은 재해민들의 구출을 명령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대부분의 지휘관이 이런 선택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차가운 논리네. 당연히 나도 알지.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네가 그 증원군의 멤버들이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마주하게 돼도 과연 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난 그렇게 못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지라도 난 동료들이 살아남기를 원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영으로 만들었잖아. 그런 주제에 평온한 미래를 맞이하겠다고?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몇 명이나 죽인 후였지. 네이스, 녀석을 납치하고 죽이려던 순간 너에게 꼭 줄 게 있다며 목숨을 구걸하더라. 바로 그때였어. 네가 다시 내 시야에 들어온 거야. 내가 말했지. 우린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신념을 갖고 있어. 널 만나고 나니 더욱 확신이 들더라. 고통 앞에서 난 파멸을 택했고 넌 보호를 택했지. 하지만 넌 여전히 동료들에게 집착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끝없는 신연에 빠질 테지. 이 희망은 거품과도 같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고. 난 완전한 너를 죽이고 싶었어. 정면으로 내 답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너. 만약 아직 정답을 찾지 못했다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줄게. 널 죽이거나 네가 날 죽이거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아니, 네 성장을 지켜봤으니 네가 내 시체를 받고 나아갔으면 좋겠네.
그리고 흔들렸지. 복수할 상대를 몇 명을 죽이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예전의 동료를 향해 총구를 들이밀고 원한과 분노가 충족된 걸 낳는 건 공허함뿐이었어. 하지만 너는 달라. 너에겐 조건 없이 널 믿어주는 로프꾼과 내 함정에 파고들어 싸울 용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언젠간 너만의 선율도 갖게 되겠지. 내 신념은 흔들렸어. 그리고 떠올렸지. 내 동료들도 너 같은 바보들이었다는 게. 네 말이 맞아. 그들은 내가 이 꼴이 되길 바라지 않았겠지. 감당할 족쇄는 무슨. 난 결국 그들의 의지를 이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야. 이야기는 끝났어. 자, 그럼 인질들을 데려가. 타인의 피로 얼룩진 악인에게 어울리는 건 끔찍한 죽음뿐이지. 기대되네. 네가 과연 언제까지 눈앞에 있는 모든 걸 지킬 수 있을까? 총알을 맞고도 소리가 나네. 당신에게 바치는 마지막 노래예요. 당신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전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한때 같은 운명의 궤적을 걷던 우리가 결국엔 전혀 다른 곳에 다다랐다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당신의 증오는 뒤틀려 이미 옛날의 죄악이 돼버렸지만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전 미워하는 법도 미워할 상대도 몰랐을 거예요. 전 한때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동료들은 제게 선생님이 되어주었고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아마 당신이 제 마지막 선생님이겠죠. 저에게 가장 강렬한 방식으로 증오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요. 그렇구나. 너에게도 복수할 대상이 생겼나 보네. 나쁘지 않지. 당신이 리라소대 저격수군요. 드디어 만났네요. 당신이 바로 저를 찾으시던 의뢰인
레테의 동생인 네이슨 씨군요.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큰 빚을 졌네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옛 도시 함락 사건의 피해자에게 노려지다니. 그때 당시 저희 형과 다른 방위군들의 죽음을 외면한 것에 대한 대가일지도 모르겠네요. 증원군의 철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전 처음에 반대했어요. 공동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제 가족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제겐 죽음을 무릅쓰고 나설 용기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후회할 필요도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의지로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당신은 레테를 걱정했고 지금까지 그를 그리워하고 있죠.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는 레테에게 있어 그거면 충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리라 수대 대원들을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제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지네요. 그간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찾으시는 게 좋겠어요. 부디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유족으로서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은 그때 이미 알아요. 더는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 그저 제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꿈을 꿔온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꿈 덕분에 심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죠. 네이슨 씨, 그린 벌처를 통해 들었습니다. 제게 주실 것이 있다고요. 그걸 위해 의뢰를 요청한 건가요? 맞아요. 여러분의 우정을 알고 나니 이걸 당신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도 한이 될 것 같았죠. 그래서 그린 벌처에게 무릎 꿇고 부탁한 거예요. 또 이 녹음을 들려주면 그린 벌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과정이 어찌됐든 물건은 망가지지 않았고 저도 이렇게 살아서 당신께 직접 건넬 수 있게 됐네요. 형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어요. 몇 년 동안 먼지 속에 묻혀 있었죠. 안에 녹음된 음성이 있더라고요. 분명 리라 소대에서 준비한, 결국 보내지 못한 당신의 선물일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제 로프꾼님과 같이 들어도 될까요? 저랑 오빠도요? 좋죠. 오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의뢰비를 받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얼마든지요. 의뢰비는 금방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녹음 테이프 이상무. 이 녹음은 리라 소대의 저격수에게 남기는 메시지다. 다들 준비됐어? 셋, 둘, 하나. 리라 소대 임페서리를 축하해. 야, 이건 너무 엉망이잖아. 대장님, 우리 다시 녹음하면 안 돼요? 특별한 기념일인데 선물도 완벽해야죠. 이 사람은 소대의 돌격대원인 아케론이에요. 미적 감각을 중시하며 전투든 일상이든 아름다움을 최우선으로 여기죠. 저에게 화장하는 법과 패션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줬어요. 걔는 이런 사소한 거 신경 안 쓰거든.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며칠 뒤에 먹을 케이크나 예약하자. 늦으면 품절될 거야. 의료병인 코키토스예요. 평소에는 게으르고 능글맞지만 사실은 정말 대단하고 따뜻한 사람이죠. 제게 전공법이 아닌 여러 창의적인 교섭 방법과 일처리 방식을 가르쳐줬어요. 너희 둘 녹음 중에나 싸우지 마. 케이크는 내가 미리 주문해 뒀어. 자꾸 싸우면 진짜 녹음을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뭘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해. 스틱스예요. 믿음직한 포병이었죠. 소대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딸 자랑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아내분과의 연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결혼에 꼴이 난 그 이야기는 정말 감명 깊었죠. 그만해. 대장이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도 알잖아. 대장,
대장이 제일 먼저 하세요. 앞부분은 자르든 재녹음하든 하고요. 정찰병이자 엔지니어인 레테예요. 뛰어난 동생에게 열등감을 가진 탓에 다소 내성적이었지만 사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제게 관찰력과 냉정하게 작전을 실행하는 법, 그리고 환경을 이용하는 능력을 가르쳐줬어요. 내가 화를 내기 전에 조용히 해줘서 고마워. 괜찮아. 앞부분은 그냥 남겨두자. 이렇게 엉망진창인 게 바로 우리 느라 소대잖아. 이분이 바로 저희 소대의 대장이자 절 걷어주시고 제게 하모니카를 가르쳐주신 진짜 카론이에요. 로프크님, 이것에 관한 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은 것처럼 이 테이프는 우리가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시간이 참 빠르네. 2년 반이라. 막 소대에 데려왔을 때만 해도 누구랑 말만 하면 얼굴을 붉히는 꼬마였는데 말이지. 1000일 동안 우리의 전투 템포를 따라오느라 힘들었지? 넌 지금 잘하고 있어. 지난 작전 땐 고위험 에테리어를 처리해서 아케론까지 구했고. 인정하긴 싫지만 지난번엔 내가 너무 깊게 들어갔어. 네가 포위를 뚫어준 덕분에 나올 수 있었던 게 맞고 이번만큼은 전투 미감에서 네가 이겼다. 그때뿐만이 아니야. 네가 빠른 저격과 풍속 계산을 익힌 뒤로 대원들이 다치는 횟수가 점점 줄고 있어. 덕분에 내일이 반으로 줄었지. 정말 잘했어. 넌 항상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기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넌 자맹 기술과 정찰 기술 그리고 반격 전술 등 내 모든 기술이 익혔어. 넌 분명 강력한 저격수가 될 거야. 날 네가 후방에 있어서 덕분에 안심하고 싸울 수 있게 됐어. 이제 친구를 사귀는 법과 연애하는 법만 배우면 좋겠는데 나중에 에리두의 평화가 오면 우리 곁을 떠나 넌 네 인생을 살아야지. 왜 갑자기 그런 슬픈 말을 하는 거야? 안 떠날 거거든? 퇴역을 해도 우리 집으로 데려갈 거야. 예쁜 옷도 잔뜩 사줄 거라고. 독립은 10년, 아니 20년은 일러. 미안, 잠깐 얘기가 딴 길로 샜네. 아무튼 넌 재능 있고 노력도 하고 있어. 지난 1000일 동안 같이 지내며 넌 우리에게 마음을 열었지. 심지어 이젠 우리를 격려하기까지 하고. 너 같은 동료가 있다는 건 우리 5명에게 큰 행운이야.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 넌 여리고 착해서 우리가 다친 걸 보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괴로워하지. 우리 소대에 전우에게 서로의 등을 맡긴다는 모토가 내겐 너무 크게 다가온 걸까? 무슨 마음인지 알아. 모두의 등을 맡은 이상 반드시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틀렸어. 모든 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전장에 발을 들이고 싸우는 건 내 의지야. 넌 내 의지를 느끼고 또 나에게 네 의지를 말해주면 돼. 네가 나를 지키는 것처럼 나도 네 의지를 끝까지 관철할 것을 맹세할게. 목숨을 걸고 싸운 이상 실패한 보호 따윈 존재하지 않아. 네 의지와 우리의 의지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지키는 일을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우리가 네 능력을 무조건 믿는 것처럼 너도 우리를 믿어봐. 나도 너처럼 골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가니 알겠더라. 서로를 지키느니 의지니 뭐니 해도 결국엔 이 하모니카 곡과 같아. 비록 풍경은 변하지 않고 사람만 변해간다 하더라도 이 멜로디는 언제나 우리 거잖아. 그거면 충분해. 바로 그거야. 솔직히 가끔은 무서워. 언젠가 네가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너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너지진 않을지. 그래서 이 녹음을 남기고 싶었어.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 알았지? 우리에게 좀 더 의지하고 너의 연약한 등을 우리에게 맡기라고. 우리는 너와 의지를 함께하는 동료잖아. 낯간지러운 말을 너무 많이 해버렸잖아. 나답지 않아. 아무튼 우린 동료에게 서로의 등을 맡기는 네가 보고 싶어. 그래, 그 동료가 우리가 아니어도 괜찮아. 마지막으로 가장 익숙한 그 곡을 너에게 선물하려고 해.
방금 한 말들이 너무 추상적이라 이해하기 힘들면 이 곡을 통해 느껴봐. 내 야심작인 귀향을 말이지. 로프꾸님, 기억나세요? 전에 제가 눈앞에 떠오른 그들의 표정을 떠올리기 두렵다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잘 보이나요? 네, 아주 똑똑히 보여요. 마치 헤어졌던 그 순간으로 돌아온 것만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눈빛이었군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줄곧 절 위해 찾아주시려던 답이었어요. 고마워요.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로프꾸님, 아니, YG씨, 벨씨, 그동안 제 개인적인 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체 어떻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까요? 괜찮아요. 사실 저랑 벨도 요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당신을 알고 나니 좀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벨,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오빠 말이 맞아요.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됐죠. 적어도 덕분에 생각이 많이 정리됐어요. 이게 다 의지를 함께 해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제 스스로를 의심하며 헤매고 있을 때 제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이 맞아요. 우린 이미 서로에게 등을 맡긴 동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료이기 때문에 두 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두 분도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줄곧 여러분을 속여왔어요. 카로는 제 진짜 코드네임이 아니에요. 전에 말했듯이 카로는 저희 대장의 코드네임입니다. 두 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제 코드네임을 밝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동료를 지키지 못한 자는 코드네임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카론 대장님은 저처럼 고아 출신이라 애도해줄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코드네임을 쓴 거예요. 이 세상에 그분을 기억해줄 사람은 제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더 이상 거짓 속에 숨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사실 제 진짜 코드네임은...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카론 씨, 항구에서 네이슨 씨와 단둘이 이야기 나누셨죠? 방위군으로 돌아오라는 제의를 받으셨나요? 네, 방위군에 있는 친구분이 새로운 소대를 편성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저의 목표가 그분과 같다면 합류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시더군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어디로 가실 거죠? 그 사람, 그 새로운 소대의 목표가 이번 일을 겪고 난 뒤 세운 제 새로운 목표와 일치하더군요. 그래서 뉴에리도 방위군으로 돌아가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목적을 쫓으려 합니다. 새로운 목표가 옛 도시의 함락을 철저히 조사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린 벌처와의 접촉을 통해 그것이 제 진짜 원수란 걸 깨달았습니다. 전 옛 도시 함락 사건을 일으킨 주범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요. 만약 진실로 향하는 길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전 제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배후 세력이 머지않아 다시 나타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제 동료들이 남긴 소중한 이 도시에 두 번 다시 비극이 일어나게 두진 않겠습니다. 지키고자 하는 의지로 증오를 다스리고 진실을 겨냥하겠습니다. 역시 저희 생각이 맞았네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는 당신의 진짜 코드네임을 들을 수 없어요. 현재로선 서로 등을 맡길 수 없겠네요. 우리의 입장이 정반대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르지만 결국엔 하나의 종점을 향해 가게 될 거예요. 다만 지금은 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어요. 그린벌처란 잔인한 적을 상대하며 또 한 번 저희가 무력하다는 걸 느꼈어요.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반격하고 총알에 맞아 하마터면 죽을 뻔한 걸 봤죠. 그런 건 저희는 아직 당신의 등을 맡길 만큼 강하지 않아요. 과거를 밝힐 만큼 강하지도 않고요. 정말 죄송해요. 로프크님, 이게 여러분의 원칙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한때 제 로프꾼이었다는 걸, 이 기억만큼은 계속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두 분의 말처럼 만약 종착지가 같다면 우리 각자의 길에서 더욱 노력하며 강해지도록 해요. 다음번에 만날 땐 제 진짜 코드네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 선율에 늘 여러분의 모습이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네, 약속할게요. 우린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카론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리두 방위군 흑요석 부대 임페라 소대의 네이슨 대원의 추천으로 들어온 금록석 부대 소속 리라 소대의 저격수입니다. 상부에서 말씀하신 분이군요. 혼자 방위군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유에리두 방위군은 언제든지 당신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확인한 뒤 바로 군역으로 모시겠습니다. 입대를 원하시는 소대가 있습니까? 또 이전에 코드네임을 사용하셨습니까? 흑요석 부대 소속의 오볼로스 소대입니다. 코드네임은 예전에 하나 있었죠. 트리거. 저는 리라 소대의 트리거입니다.